저는 네. 모든 장사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트래픽. 결국 트래픽. 트래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트래픽으로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그 설득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팔 것이냐.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래픽, 설득, 판매. 우리가 보통 판매 단계에서 설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설득이 끝나고 판매를 하는 게 더 쉽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지난주에 이제 오픈을 해서 지금 맞아요. 저희도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TV를 통해서 이제 유튜브가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아직은 저희가 구독자가 많지가 않아서 이 96만의 구독자를 갖고 계신 네. 이제 심사위원장님께 어떻게 하면 이 유튜브 채널을 잘 부끄럽네요. 부끄러워지죠. 성장시킬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또 관심이 그때는 저희가 유튜브를 안 할 때 와서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잘 못 알아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이제 너무 이제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성장을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또 요즘은 일반인들도 유튜브를 또 되게 많이 관심 있는 많잖아요. 시작하시고 네. 관심도 갈수록 더 이제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심사임당 그 채널을 개설하고 나서 한 달 반쯤 됐을 때 네. 구독자가 45,000명이 아, 네. 되게 그랬다고. 빠르게 달성이 네.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근데 요 책에서 보니까 그 비법을 타겟팅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도 타겟팅을 잘 잡으려고. 아.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너무 이제 예전에 쓰신 내용이군요. 그게 45,000명 때 쓴 글이니까 그게 제가 완전 지금 예전이네요. 그러면 96만이니까 96만이니까. 사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초심을 너무 잃으신 거 아니세요? 초기 기억을 잃은 거죠.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농담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감정을 타겟팅하라.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감정을 타겟팅하라. 그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 네, 같아요.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그러니까 컨텐츠나 이야기든 뭐가 됐건 감정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으면은 저는 구독을 누르지 않는다.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슈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이슈 유튜브 혹시 아세요? 이런저런 이슈들 요즘에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부정적인 아예 안 봐가지고. 기초 지식이 없네. 사건 터질 때 사건 터지면 뭐 이렇게 연애 가중기처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다 다루는데 어떤 거는 이제 기계음으로 뭐 기계음으로 하는 거 들어봤어요. 누구 연예인이 맞아. 됐다. 뭐 이것은 이런 뉴스다. 뭐 이렇게 되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하는 게 있고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들어야 되거든요. 똑같은 부동산 얘기를 해도 그냥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정책이에요. 뭐 6.17이 나왔어. 근데 공무원이 그걸 보도자료를 그냥 읽어주는 느낌이랑 너나이님이 감미로운 목소리로 읽어주는 느낌이랑 아니면 뭐 제가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질문하면서 어떤 전문가에게 이렇게 주고받는 느낌이랑 뭐 이런 게 주는 그 정보는 똑같은 정보예요. 근데 분명히 그 감정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느껴지는 감정. 그게 특히 영상 콘텐츠에서 글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영상 콘텐츠에서 그거를 느껴지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보는 다 따라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을 신경 쓰느냐 안 쓰느냐는 따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거가 매우 다르죠. 그래서 그 사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할 거냐 이런 것들 그거를 꼭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정보를 긁어모으고 하다 보면 영상은 선형적이잖아요. 1, 2, 3, 4, 5 이렇게 순서적으로 봐야 되고 책이나 이런 텍스트 데이터는 오히려 더 디지털적으로 1페이지 보고 내가 보고 싶으면 100페이지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어떻게 보면은 책이 더 좋거든요. 정보 전달 속도에서는. 그러면 내가 정보 전달 채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책이나 텍스트 기반의 컨텐츠를 이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뭔가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초반에 시작하실 때도 그런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하시고
하신 건 아니시 파악을 하곤 했죠. 원래 아. PD시니까. 네, 저 원래 방송국 PD였었어요. PD시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런 네. 부분을 좀 이렇게 배운다거나 좀 네.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이요? 음. 그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음. 염두에 두느냐 안 두느냐만으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의식적으로 네. 그거를 생각하고 네. 무언가를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네, 따라서.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줘야겠다라는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아무거나 하더라도 이걸 함으로써 이걸 듣는 사람의 정보 전달은 기본이고 이걸 듣는 사람이 어떤 이렇게 뭔가 고취되는 기분을 느끼게 할 동기부여를 것이냐, 느낀다거나. 아니면 뭔가 뭐 공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기분들이 있잖아요. 기분. 어떤 읽는 사람에게 어떤 기분을, 아니면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할 것이냐, 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기분을 줄 것이냐, 아 내가 똑똑해지는 것 같은 기분, 그런 거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 대화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듯한 기분, 친한 것 같은 기분,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맞아, 정보라도. 맞아. 네네. 그런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타겟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그 진행하시면서 그런 걸 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엄청 많이 영상을 찍으시잖아요. 근데도 네네.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일 사람마다, 오시는 분들마다 조금 톤을 다르게 하죠. 그래서 어떤 거는 뭔가 좀 잔잔하면서 마음이 좀 고요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면 좀 이렇게 흥분되고 격양된 어조로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을 좀 복합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 사람에 맞게. 나온 사람이랑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타입의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최대한 좀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단적으로 제일 우리가 감정 중에 공략하면은 좋은 감정이 그 공감하는, 공감은. 네, 공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할 때 정보가 너무 우수한데 공감이 부족하면 제가 그걸 채워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어떻게 저는 이런 거 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렵던데 이거는 이런 거 여쭤봐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사람들이 맞아, 저런 거 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거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죠. 예. 저도 그 유튜브를 보면서 생각보다 구독을 누른 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 것만 보더라도. 네네네. 근데 구독을 누른 걸 한번 찬찬히 봤더니 그러니까 뭔가 이걸로 인해서 뭐 재미를 얻거나 예를 들어 제가 심사임당님 채널을 구독한 이유는 되게 동기부여도 되면서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이 이렇게 많구나.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너무 단편적으로 네, 알고 그렇죠. 있고 한 가지만. 이 세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구나라는 네. 거를 알게 되고. 맞아. 제가 제 채널에서 지금 가장 위험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랑 조급함 같은 거를 많이 느끼잖아요. 그럴 수도 맞아요. 있죠. 그런 맞아요. 마음이 그래서 들 수도 저는 있죠. 그런 거를 없애는 데 지금 중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동기부여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네. 지금 내가 무언가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도 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지금 뭔가 해야 되나? 나는 지금 너무 뒤처져 있나? 라는 네.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자꾸 들면 싫어지거든요. 내가 뒤처진다. 불편해. 보는 게 불편해지는군요. 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뭐 돈 번다는 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일이고 그걸 언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요. 지금 좀 말씀하신 걸 좀 약간 얘기를 들면은 네. 사실은 뭐 다들 근데 사실 시사인당 채널이나 월급쟁이 부자들로 듣는 분들은 네. 대부분 다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맞아요. 심사인당 또 워낙 또 많은 분들 만나셨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심사인당 보기에 부자 되는 분들은 이런 걸 갖고 있더라, 네. 이렇게 노력하더라라고 네. 하시는 좀 공통점이 있으셨나요? 만나서 적극성. 적극성. 네. 적극성. 그분들 중에 어떤 실패나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은 분이었다면 뭐 그 자리에서 아직도 게임을 하고 계시겠죠. 그냥 게임하고 넷플릭스 보고 그렇게 계시겠지만 제 채널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라는 건 엄청난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시련에 또 멈추지 않았던 증거고, Keep going. 킵고잉 한다는 거. 저 이거 이 말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책 제목 보고 와 진짜 네. 나는 진짜 원래 킵고잉이 아니라 원래는 그 뭐 부의
추월차선? 부의 배팅? 아 부의 배팅. 네, 왠지 또 그것도 괜찮네. 제가 네. 부 시리즈가 유행이야. 네, 그걸로 아, 내자고. 맞아요. 그래서 다 출판사에서 그럴 아 거예요. 출판사에서 근데 정하신 거예요? 출판사에서 이거는 본인이 그래서 정하신 것 예, 같은데. 요거는 킥고잉은 제가 하자고. 아. 저희 카페 이름이 킥고잉이에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네이버 카페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이버 카페 열었죠. 네이버 카페 하는 분이 한번 오셨었어요. 오. 아니구나. 그 사석에서 만났구나. 아. 제가 얘 네. 너무 방송이 방송이라. 하다 보니까 네, 이분을 네. 사석에서 만나든지 네네. 그러고 나서 인터뷰로 그날 만났는지. 만들었죠.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그 보면은 저도 책에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사위원장님께 여쭤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됐냐? 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 비결이 뭐냐라고 네. 물어볼 때 심사위원장님은 운이 좋았다.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더 물어보면은 네. 운이 좋을 때까지 버텼다라는 네.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을 네. 때 저는 그 말도 정말 되게 말씀하신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꾸준함, 포기하지 네. 않는 마음 네. 그런 것과 또 되게 지금 네. 말씀하신 것에 연관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사실은 회사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막 불하지 않고 계속해도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분야가 이렇게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네네.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주식을 한다든지 뭐 부동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뭐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내가 그렇게 맞는 길에서 내가 네. 열심히 해야지 거기서 뭐 붐업이 올라가는 거지. 맞아요. 예, 그냥 뭐 그쵸. 내가 막 정말 옛날에 이렇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음. 그 뭐야, 뭐 최불암 시리즈에 그 변기통에서 낚시하는 거 그거 혹시 아세요? 몰라요. 그런 거 있었거든요. 초람 시절 갑자기. 예. 그게 뭐냐면은 예.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네, 알려주세요, 괜찮아요. 알려주세요. 예. 저희 청취자들 되게 알고 있어요. 우호적이세요. 네. 아니 그 저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릴 네. 때 그 최불암 시리즈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좀 기억이 나가지고. 알아요? 아세요?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무슨 네. 얘기하는지. 네. 저도 근데 이 내러티브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변기통에서 그 유인촌 씨가 등장인물이었는데 네. 변기통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음. 이야기 중에. 근데 거기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고기가 안 올라오겠죠. 근데 그쵸. 사람들이 그쵸. 내가 이게 지금 변기통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거잖아요. 예, 열심히 하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0%에다가 하면 안 된다. 0.1%에 도전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지만 0.001%라도 도전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0%에다가 도전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테스트를 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되게 네. 어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처음에 부동산을 할 때 네. 되게 심플했거든요. 음, 이유가 너바나님 책을 받고 네, 제 주변에 돈 번 사람, 직장인으로 돈 번 사람 중에 네, 주식으로 번 사람 없는데 부동산을 부동산을 번 사람이 있었어요. 네. 제 주변에. 네, 그러니까 저도 그냥 별 생각 없이 했거든요. 근데 신사임님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동산도 뭐 공부도 하시고 네, 뭐 강의도 들으시고 네, 또 실제로 투자도 해보시고 네. 하셨잖아요. 주식도 하셨었고. 네, 근데 이제 이 방향으로 내가 이제 본인께서는 자영업자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네, 어쨌든 내 사업, 내 장사를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어떤 기준과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결정을 내렸는지. 저는 네. 일단 테스트. 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양의 테스트. 그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거죠. 근데 아무리 테스트라 그래도 직관이 있긴 있어야 되죠. 네, 그쵸. 그쵸. 뭘 테스트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돼. 이건 말이 된다. 그러면 그거 테스트 해보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더 테스트를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단계까지 계속 낮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채널에 어떤 컨텐츠를 올리면 그게 흥할지 망할지 테스트하는 거는 지금은 실패 비용이 너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아무 이름 없는 채널에 예를 들어서 비슷한 타겟의 사람을 모은 채널을 1000명짜리 채널을 만들어요. 그다음 거기다 테스트를 해. 그다음에 제 거에 업로드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하더라도 뭔가를 하더라도
그거를 최소 단위로 쪼갤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 전에 어떤 걸 테스트할지는 자기 머리로 떠올리는 수밖에 없고. 예. 그것까지 해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최소 단위로 쪼갠다는 게 네. 뭐 투자로 치면 투자금일 거고. 네. 그죠? 뭐 아니요. 투자로 치면은 예. 그 투자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러한지를 보는 거죠. 아, 그 전에 먼저. 그 얘기 들은 거가 이제 실제 맞는 실제로 그게 통용된- 맞는지를 테스트하는 통용된지. 거죠. 네, 그걸 먼저 테스트를 하고. 그거를 이제 과거로 백데이터를 테스트한다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은 내가 최소한으로 그냥 뭐 3천 이내 이렇게 하신다는 근데 건가요? 돈을 넣어보는 거는 테스트가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는 테스트라기보다는 이미 네. 내가 실제인 테스트 거죠. 끝나고 액션인 네네, 거군요. 네네네. 더 확실한 거, 그걸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까 사실 계속 말씀드린 비슷한 건데 네. 신사님 저는 사실은 제가 하는 게 되게 정해져 있고 네네네. 부동산 투자로 사실 자산을 읽었고 네. 그냥 저는 할 줄 아는 게 사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신사님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 안에서 되게 많은 이렇게 정보와 또 통찰력과 지혜를 얻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만약에 신사님이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친척이나 동생이 있다. 그럼 네.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이제 킥고잉 해야 되는 걸 조금 알긴 아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월부 채널 들으신 분들은 네네. 아 이제 열심히 해야 부자 되는구나라는 걸 좀 저희 또 사실 모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열심히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겠죠. 예, 근데 이제 근데 그러면 뭘 열심히 해야 되냐 그걸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네. 해야 돼요? 뭘 해야 돈 돼요? 이런 걸 많이 네.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 신사장님께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뭐 많이 분을 모셨지만 네. 지금 만약에 내 동생이나 누군가 뭔가를 뭐 사업이 됐던 투자가 됐던 뭔가를 네. 시작한다고 하면은 아, 이 분야를 공부해 봐라, 이 분야를 연구해 봐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거를 혹시 권해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네. 모든 장사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냐면 트래픽. 트래픽. 트래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음. 그다음에 트래픽으로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 설득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팔 것이냐.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단계만 거치면 그러니까 트래픽, 설득, 판매 이 세 단계예요. 결국 다 보면. 저 이거는 굉장히 최근에 제가 생각한 건데 우리가 보통 판매 단계에서 설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설득이 끝나고 판매를 하는 게 더 쉽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왜 검색어 판매가 더 쉬울까? 검색어로 들어온 사람이 더 쉬울까? 그냥 배너 광고로 띄운 것보다 검색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은 어딘가에서 설득이 돼 있는 거죠. 아, 살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하는군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 그거죠. 설득 이 각 단계가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최대한 간략하게 하면 트래픽이라는 거는 내가 어디서 끌고 오든 상관없다. 그것이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아니면 유튜브든 팟캐스트든 뭐 카페든 뭐든 거기서 트래픽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 트래픽을 가져온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설득.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뭐를 해볼까요? 커피? 물? 이거 삼다수가 여기 앞에 있으니까 네. 이거를 하고 해보면 이거를 물과 관련된 이쁜 사진을 하든 텍스트 기반의 정보를 주든 뭐 동영상을 찍건 뭐 해서 여기에 왔어요. 그럼 내가 삼다수를 팔려면 제주도 물이 뭐 여기 딱 이 랜딩이 된 페이지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조천읍이라고 돼 있는데요. 전국 수원지 5곳 비교. 예. 그런 설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5곳 중에 어떤 게 있고 제주도는 이런 강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에 판매는 누구에게 하느냐? 그 5개도 다 장점을 써요. 근데 그중에 이 제주에 대한 매력을 느낀 사람. 그럼 그 사람이 판매 페이지로 랜딩이 되겠죠. 그러면 그 판매 페이지에 있는 상세 페이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상세 페이지의 디자인보다 이 설득의 과정이 더 중요한 거고 이 사람은 그냥 결제가 달려 있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죠. 거기에 들어와서 이걸 살 수 있게. 그래서 트래픽, 설득, 판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그건 것 같아요. 베스트한 방법인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이 설득 과정이 생략돼 있잖아요. 그래서 트래픽에서 판매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탈이 굉장히 높고 그 광고 비용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면 좋은 트래픽을 만드는 기술적인 방법을 배우고 그다음에 설득을 할 수 있는 논리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을
준비하는 법. 이것이 꼭 물건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서도 예를 들었던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어디죠? 뭐 논현동. 예, 논현동. 논현동에 예를 드는 거예요. 논현동에 뭐 10,000세대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아, 네. 5,000세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5,000세대 푸르지오가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논현동 푸르지오 입주 청소 이런 키워드로 내가 그 논현동 살 때 알아야 되는 500가지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거 그 허대리님 영상을 보시면 네. 아마 네. 더 확실히 아실 수 있을 텐데 음. 그런 거죠. 이 사거리에서는 여기서 신호가 이 순서로 들어오기 때문에 애한테 조심시키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이 동네에서는 과일이 저 집이 제일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이 판매가 그 파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500가지 중에 위에 5가지가 공개돼 있고 나머지 495가지가 궁금하다면 5,000원을 결제하세요. 네. 그럼 내가 여기 이 5,000세대가 푸르지오 논현동 들어오는 사람들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은 뭐 논현동 푸르지오 전세자금 대출 키워드로 해도 되고 뭐가 됐건 그쵸. 그 특히 네이버 매물 검색을 하려면 뭐 논현동 푸르지오 월세 이렇게 검색해야지 월세 매물만 나오잖아요. 그럼 그 키워드로 내가 광고를 돌릴 수 있죠. 파워링크로. 그렇게 해서 이거를 팔 수 있다는 거죠. 논현동 월세 알아보는 사람이 거기에 뭐 들어올라 그러는 사람이지 뭐 임대 주려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논현동 올 때 알아야 되는 500가지 이런 거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그냥 거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이미 판매할 수 있는 자산이 존재한다는 거고. 예. 그럼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시작할 때 내가 이제 처음에 판매를 할 생각이 아니라 네. 내 트래픽을 이런 이 단계를 먼저 이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인 거군요. 그쵸. 뭘 하냐가 중요한 것보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네. 말씀인 거군요. 그래서 트래픽 설득 판매 이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떤 사람은 트래픽을 영상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블로그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설득을 논리로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학력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로 하고 이거는 모두 다 무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무기로 설득을 만들고 그거에 맞는 판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면은 그럼 영상으로 이제 유입을 끌어와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뭐 썸네일을 사람들이 네. 좋아하는 썸네일이 있을 것이고 네. 제목이나 여러 가지 뭐 앞에 10초 영상 이런 것들이 좀 네. 더 목표가 중점적으로 구독이라고 하면 목표가 예를 들어서 조회수이냐 구독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고 그거는 지금 얘기한 건 유튜브는 그냥 트래픽에 대한 내용이죠. 그냥 이 트래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면 그 트래픽을 만드는 요소를 분해해 보는 거예요. 어떤 영상이 추천을 떴을 때 여기서 유저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분해를 해보면 노출량이 있고 클릭률이 있잖아요. CTR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클릭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무엇이냐. 그게 유튜브 처음 봤을 때 보이는 게 썸네일, 제목, 그다음에 시간, 그 정도가 조회수? 보이죠. 조회수. 조회수가 보이죠. 예. 근데 조회수가 조회에 영향을 미치냐 그런 거죠. 그럼 내가 조회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똑같은 컨텐츠를 가지고도 편집 순서를 바꾸면은 중복 컨텐츠로 안 잡히거든요. 유튜브는 장점이. 그걸로 해서 썸네일을 5개를 하고 제목을 5개를 해서 올려보는 거예요. 네. 테스트를 그렇게 해보는 거군요. 네네네. 그럼 그렇게 하면은 반응도가 좋은 게 나올 거고 그 반응도가 좋은 컨텐츠가 이거는 CTR이 그 클릭률이 얼마가 확보된 제목과 썸네일이잖아요. 얘는 5%짜리, 얘는 12%짜리, 얘는 4%짜리, 얘는 2%짜리예요. 그럼 내가 똑같은 컨텐츠를 어떤 포장지에 담는 게 좋을까요? 12%짜리에 넣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클릭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초반 10초라는 게 있는데 그게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 하이라이트 10초거든요. 모바일에서는.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PC에서는 이게 PC인지 모바일인지 헷갈리는데 하여튼 원래는 무조건 초반 10초가 나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하이라이트 10초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타겟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하이라이트가 바뀐 게 사람들이 많이 본 걸로 바뀐 거예요, 지금? 네, 많이 보는 시간 구간 10초. 초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그게 바뀌었어요. 오. 그리고
그게 모바일이든인가 PC인가는 여전히 둘 중에 하나는 아 초반 초반 10초가 초반이 나오고. 나오는데 예. 그래서 그 초반 10초에 그게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게 영향을 미치니까 인제.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거를 확보만 되면 그다음에는 결국 뭐예요? 노출량 싸움이 되는 거예요. 노출량은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할 수 카페? 있잖아요.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카페나 카페에다 할 수 예 팟캐스트, 있죠. 카페에다가 팟캐스트. 예. 카페에도 할 수 있고 팟캐스트에도 할 수 팟캐스트 할 수 있고 있죠. 그다음에 저기 뭐 카페에다가 그 검증된 제목으로 올릴 수 있겠죠. 검증된 제목으로. 그냥 내가 임의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카페에다가 운영자시니까 저희가 이번에 녹음했습니다. 누구입니다. 이렇게 올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 네. 어차피 운영자가 올리는 걸 아니까 충성도가 있잖아요. 그 그쵸. 팬이니까 이 카페에 가입을. 특히 카페라는 거는 그런데 어차피 그런데 제목조차도 이미 그냥 검증이 된 제목이에요. 조회하고 싶은. 이런 게 더 그 퍼포먼스가 좋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목을 쓸 때조차도 네. 인제 예를 들어 그 카페 회원이 클릭할 수 있는 제목을 네. 좀 고민한다는 거죠. 네네네네네. 그게 유튜브에서 검증된 제목이라면 카페에서도 먹힐 가능성이 높고. 아. 네. 그리고 그거를 뭐 팟캐스트 제목도 그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텍스트 제목 중에 가장 매력도 있는 제목으로 뽑는 거죠. 예. 예전에 썸네일 막 3개 만드신다고 막 그러고 네. 제일 좋은 거 지금도 비슷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네. 지금도 제목도 여러 개 만들고. 예. 아 그러면은 그거를 바로 올리시는 게 아니라 딴 데서 테스트하고 올리시는 거세요?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 예. 아 근데 그걸 다 이게 일일이 또 그전에 검증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다면 그렇게 노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유입이 됐어요. 네. 근데 노출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시청 지속 시간도 유튜브에서는 되게 또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유입된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이 뭐 15분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분 정도 돼서 네. 이걸 꾸준하게 길게 봐야 이게 좋은 채널이라고 인식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지속 시간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노하우가 혹시 심사임당님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지. 그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정보를 쪼개는 거예요, 정보를. 그래서 이탈률이 높은 때 그러니까 정보의 강도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탈률이 발생할 때쯤에 좀 센 거 놓고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로켓이 대기권을 벗어날 때 한번 팡 이렇게 추진체를 여러 개 쓰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처음에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추진체를 끝날 한 10분이라 그러면 제일 좋은 거를 한 4분 이 정도에 넣고 그 4분 때 들어간 제일 핫 이슈의 10초 클립을 제일 앞에다 넣고 얘가 강도가 10이라 그러면 한 5짜리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10의 맛백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면 10의 맛백이 5, 10 그러면은 10에서 더 시청 지속 시간이 확보가 될 거야. 네.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지금 얘기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전달됐어요. 근데 네. 처음에 오르놔두면 사람들이 처음에 한 1분 보고 재미없으면 나가지 않나요? 근데 하이라이트를 앞에 놔뒀죠. 아 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그게 나올 봤어요. 때까지 그게 이제 일단은 세니까 그게 기다려야 10이니까. 네. 하이라이트가 없이 5로 시작하면 그게 안 되죠. 아 그렇네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갈수록 재밌는 거에 더 흥미를 느끼고 이게 또 빠지는 거에는 또 흥미를 안 느끼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계속 거기까지는 계속 10으로 친 다음에 5로 다시 빠졌다가 다시 10까지 쭉 고조시켜야 된다. 10에서 와! 한 다음에 좀 더 보다가 다 봤네 하고 나가는. 네.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지속시키고 노출을 시켜서 들어오게 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네요. 아 그쵸. 그냥 이 내용만 좋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래서 제가 언제 이거 배치하느냐에 PD를 따라서도 뽑으면 제가 하려 그랬던 게 그러니까 제가 그 편집자를 채용하시면. 채용하면은 교육하려 그랬던 게 이거예요. 각 영상이 10분이라 그러면 1분 단위로 점수를 매겨 줘라. 너가 생각했을 때 정보성, 재미 이거 두 개로 나눠서 5분위로 나눠서 5점 척도로 5점짜리로. 네, 5점 척도로 해 가지고 몇 점인지 하고 두 개의 합을 아래다 써. 그래서 가장 점수가 높은 걸 앞으로 당기고
가장 점수가 낮은 걸 가장 뒤에 넣고 이렇게 해서 순서를 맞춰서 하자. 그렇게 하면은 서로 틀리게 할 그게 없으니까 편집을 할 때.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점수를 내는 게 내가 내는 점수랑 그 편집자가 내는 점수랑 일치하는가. 그거를 맞춰가면은 이거 편집을 외주화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예. 근데 아직 못 하신 거예요? 아 지금 바빠가지고 이 짓을 그러니까 아직도 혼자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 진짜 혼자 하고 있죠. 야 제가 안쓰럽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요. 좀 월급쟁이 부자들을 도와주세요. 사실 협업을 누가 해가지고 누구를 저희 지금 구독자 아직 저 구독자 저희 지금 수가 1,900명 이런데 지금. 아니 이쯤에 됐겠죠. 네. 일주일밖에 아직 안 못 봤어, 됐으니까. 아직 못 봤어. 일주일밖에 안 월급쟁이 됐으니까. 부자들은 제 생각에 최소 올해 안에 한 20만 이상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 왜냐면 컨텐츠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고 제가 만약에 이런 컨텐츠 가지고 있으면은 한 10만은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냥 시작하자 그 한 4달 안에.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요. 저희가. 근데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네. 저희가 이제 네.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라 팟캐스트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카니발라이제이션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게 그 한 가지만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소스 멀티유저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개선할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제가 끝나고 따로 얘기할게요. 출연자 아닌가요? 출연자. 네? 이것도 아니. MC 문제. 출연자 갖고 MC가 문제라는 거죠. 아니, 이거 아니. 쓰자 이거 썸네일로 쓰자 이거. 아니. 끝나고 얘기해드려. 아니. 아하하. 일단 알겠습니다. 이걸 네. 무조건 뜰 수밖에 없는 채널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빨리 끝내야겠어요. 얘기 들으려면. 네, 지금이 단군일의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라는 심사위원장님 모시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이야기 들어봤고 또 퇴사 후 사업가로서 유튜버로서의 그런 성장 과정과 또 유튜브 채널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좀 집중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그 스마트 스토어와 또 성공 마인드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